자, 함수만 알면 방정식이랑 부등식 푸는 거는 그냥 거저예요, 거저. 이유는 함수가 이러면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함수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x좌표를 구하라는 게 함수 입장에서 방정식입니다. 즉, 그래서 요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되고 3을 넣으면 0이 되잖아.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 이게 바로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수함수를 배우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방정식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삼각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로그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정식은 함수 그래프에서 y값이 0이 되게 해주는 x좌표를 찾으라는 게 방정식의 뜻이고요. 부등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크다 하면 뭐 0보다 작다 하면 너네는 근 찾아서 작으면 사이다 크면 큰큰 작전이라고 거의 외워서 풀잖아. 그게 아니야. 원래 뭐냐면 요 식의 값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식의 값이 0보다 크려면 즉 이 식의 값은 y잖아요. y 값이 0보다 크려면 x좌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 값이 0보다 크려면 x좌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x는 마일보다 작을 때 y 값이 0보다 커지고요. 3보다 클 때 0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전부 다 함수를 그리면 굉장히 쉽게 끝나는데 방정식과 부등식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함수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yz 값이 0이 되게 해주는 x좌표가 무엇인가? 방정식. y 값이 0보다 크거나 y 값이 0보다 작게 만들어주는 x좌표는 무엇인가? 부등식. 그러면 fx는 gx랑 같다 라고 놓으면 요런 방정식이 메인이야. 이게 fx고 이게 gx니까 함수 값이 똑같아지게 되는 x좌표가 무엇인가? 요게 fx는 gx라는 방정식의 근. 이해됩니까? 교점의 x좌표라고 너네가 외웠잖아. 교점 찾을 때 무조건 같다라고 놓고 찾는다고 외웠잖아.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크다라는 방정식을 풀래요. 부등식을 풀래요. 라고 얘기하면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g라는 함수의 함수값보다 큰 부분이려면 x좌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얘는 x는 알파보다 작고 x는 베타보다 클 때 f가 g보다 함수값이 커집니다. 요 뜻이라고. 함수로서 방부등식을 해석하셔야 된다고. 함수로서 방부등식을 해석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교육과정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운 후에 지수방정식, 부등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풀라고 하고 삼각함수, 뭐 sin x 그래프를 그린 후에 삼각함수를 그린 후에 삼각방정식이랑 삼각부등식을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 4차 함수 그래프를 배운 후에 미적 원에서는 3차 부등식과 4차 부등식을 풀라고 또 배워요. 요렇게. 왜냐면 3, 4차 방정식은 너네가 이미 할 줄 알잖아. 근데 이제 다른 패턴들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수 방부등식을 배우고 로그 방부등식을 배울 건데 첫 번째 지수 방정식. 자, 4분의 3 어떻게 푸는지 이제 테크닉을 다룰 거야. 자, 4분의 9 x의 6즉 요거랑 3분의 2 마이너스 x제곱 빼기 9x랑 보시면 혜린아 4분의 9는 뭐의 제곱입니까? 2분의 3의 제곱이죠?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3으로 이렇게 고칠게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이 새끼는 왜 2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입니까? 어떻게 하면 밑이 똑같아질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했잖아. 지수에 무엇이 있으면 뒤집으라 그랬어. 아까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얼마였어? 2였지. 마이너스 지수는 뒤집게 만들어준다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은 얼마였어? 일단 마이너스로 뒤집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도 2분의 3으로 바꾸고 싶으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만 꺼내가지고 얘한테 줍시다. 그럼 2분의 3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얘랑 얘랑 같게 만들어주는 x좌표를 찾으라는 게 지금 방정식이잖아요? 얘랑 얘는 이미 똑같죠? 그럼 누구만 똑같으면 이거랑 이것만 같다면 왼쪽 시계값이랑 오른쪽 시계값이 똑같아지겠죠? 밑을 똑같이 할 수 있을 때의 지수 방정식. 그러려면 지수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되죠. 지수를 가지고 편하게 밑을 2분의 3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왼쪽 거는 4분의 9였으니까 2분의 3의 제곱으로 바꾼 거고요. 오른쪽은 3분의 2였으니까 마이너스 1승 해가지고 2분의 3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게 만들어주시면 그냥 2차 방정식 풀라는 거예요. 2x제곱 플러스 12는 x제곱 플러스 9x. 그래서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2는 0. 3 뭐요? 허근가죠? 인수분해 안 돼요? 잘못 썼나요? 시간 곱만 어? 시간이 곱이구만. 아, 곱만 구하라고 했어요? 곱만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12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김현서 네. 9의 x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얘를 풀고 싶어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요. 이 두근을 알파랑 베타. 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9를 3의 제곱. 9를 3의 제곱으로 바꿔요. 좋았어요. 그럼 이제 똑같은 게 눈에 보이죠? 3의 x제곱이 두 번이나 나왔죠. 그쵸? 그래서 3의 x제곱을 뭐라고 놓을 거냐면 t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3은 앞으로 꺼낼게요. 30t 플러스 8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요 방정식의 두근은 원래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요 방정식의 두근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일 겁니다. 요게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것도 애들 처음 보면 되게 좀 헷갈려 하는데 잘 이해해 보세요. 요 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이 지수가 싫어서 요 새끼를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t로 치환했어. 그럼 이 식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냐면 나는 이미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요 새끼 3의 알파 제곱을 t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요식처럼 될 겁니다. 여기다가 알파 넣은 거랑 똑같을 거예요.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은 건 여기 t 자리에다가 3의 알파 제곱 집어넣은 거랑 같은 식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t에다가 여기다 베타 집어넣은 건 여기 t 자리에다가 3의 베타 제곱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식이 또 된다고.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근,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 두근입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30이고요. 두근의 곱은 얘가 3의 4제곱이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조경은 얼마야? 4가 되겠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치환한 방정식의 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원래 방정식의 근은 x좌표야. x좌표. x좌표에 넣으면 얘는 0이 된다는 게 주어진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치환을 했다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면
x의 알파를 집어넣은 t값이 바로 근이고 x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t값이 바로 또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3의 알파 제곱이고 3의 베타 제곱인 걸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치환한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잠깐만 정리해 보세요. 종우야,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밴드지 않죠? 자, 3번. 승현아, 3번은 살짝 꽈놨는데 해 한번 찾아볼래? 3번 한번 풀어볼래? 자, x의 x제곱은 x의 2x 플러스 3 근을 찾으래. 0보다 크대. 그러면 나가. 들어가. x제곱이랑 밑이 똑같으니까 x제곱이랑 2x 플러스 3이 똑같으면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x는 3이다. 끝? 0. 0보다 크대.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예요. 방금 전에 성현이가 말한 1이라는 근도 생긴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죠?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일단 얘랑 얘도 같게 된다면 왼쪽 값이랑 오른쪽 값이 서로 똑같아질 거예요. 당연하죠. 밑도 똑같고 지수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혜선아, 지수 방정식은 이 새끼가 달라도 밑은 똑같아지는 밑이 있어. 두 번 곱해도, 세 번 곱해도, 네 번 곱해도 똑같아지는 숫자가 하나 있다고. 1. 그래서 얘가 1이면 1의 1제곱이고 1의 5제곱이잖아. 지수가 다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같게 되지. 그래서 밑에 미지수를 이게 밑이 똑같은데 그게 문자면 밑이 1일 때도 근이 될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 위에 거는 쉬워. 위에 거 같다라고 놓는 거는 잘 찾는데 애들이 이것만 답이라고 써서 많이 틀려요. 뭐도 있다? 위에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이면 곱하는 횟수가 다르더라도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아질 거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연립방정식 풀래요. 연립방정식 풀래요. 4번은 넘어갑시다. 그냥 너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하지 않고. 아니야. 합시다. 쉬운 거는 합시다. 어려운 걸 빼드릴게요. 자, 4의 x제곱이 두 번 나왔으니까 라지 x라고 치환할게요. 3분의 1의 y제곱을 라지 y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그냥 너네들이 편히 매번 풀었던 뭐가 됩니까? 연립방정식 기본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라지 x랑 라지 y가 구하는 거 안 어렵죠? 뭐만 해주시면 돼요? 4로 약분해주시면 4x, 4, 5, 4, 1, 5.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주시면 x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 x가 8이면 y는 27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태린이한테 물어봐야겠다. 4의 x제곱이 8인 거는 지민이가 하고 3분의 1의 y제곱이 27인 건 태린이가 찾아봐. 지민아, x 얼마야? x 얼마야? 2분의 3 정답. 이유는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같게 만들어주세요. 2의 2x제곱 하고 얘는 2의 세제곱.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2분의 3. 자, y는 얼마야? 혜린아. 정답. 이제 좀 알겠어? 마이너스 3이면 뒤집고 세제곱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혹은 똑같이 해도 돼요. 3의 마이너스 y가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는 3이다.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가 5번인데요. 일단 내신에는 지금까지 한 거 중에는 보통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오는데 서정아 이거 제대로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얘가 2x제곱이니까 서정아 이렇게 2의 x제곱이 두 번 나와서 뭐 할 거다 일단? 뭐 할 거다? 가영아 뭐 할 거다? 똑같은 게 두 번 나왔으니까 t로 치환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치환하면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2차 방정식이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럼 태희야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요 방정식의 두근은 누구입니까? 요 방정식의 두근 그래서 나 이 방정식의 두근은 뭐가 미칩니까? 왜? A에다 0이랑 아니야. 얘가 0이라고 누가 셌어?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써놓으신 거 같아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쓴 건데? 아까 그래서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준영아 네. 얘는 뭐라고? 얘 방정식의 두근이 뭐라고? T의 방정식. 요 방정식의 두근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이고 2의 베타 제곱이라고. 요 방정식에 그래서 아까 진짜 중요하다고 열심히 설명했는데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여기 t에는 2의 x제곱을 t로 바꿨잖아. 그러면 여기에 근이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고. 여기다 알파 넣는다고 0 되는 거 아니라고, 베타 넣는다고 0 되는 거 아니라고. 어떨 때만 0이 된다고 했냐면 2의 2알파 제곱 빼기 2 곱하기 2알파 빼기 a가 0이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를 집어넣은 2의 알파 제곱을 넣어야 0이라는 걸 준 거라고 문제에서. 이 t에다가 2의 베타 제곱을 넣어야 0이라고 준 거라고.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치환한 방정식의 두근은 치환한 그 새끼의 x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은 게 근이라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아니라고. 2의 알파 제곱 더하기 2의 베타 제곱이 2인 거라고. 근데 얘는 지수 방정식 뿐만 아니라 치환한 모든 방정식에서 써먹을 거니까 지금부터 정리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원래 근을 원래 근 x를 알파 베타, 근을 알파 베타라고 줄 거야. 모든 치환하는 방정식에서 원래 근을 알파 베타, x가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고 줄 거야. 그러면 치환한 방정식의 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치환한 방정식의 근은 치환한 형태의 x자리에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은 얘네 둘이 근이라고. 그래서 근각의조화의 관계를 쓸 때 지금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때 a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지. a 값은 이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a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고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수정아, 정리돼? 얘 플러스 마이너스 A 근이긴 하잖아. 아이,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잖아. 계속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뭐냐고, 치환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뭐냐고, 근이 뭔지 정확히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였어. 혜선아! 이거 이해돼? 다시
4의 x제곱 풀 마이너스 2의 x제곱 빼기 2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 요 두근이 x는 알파 베타래.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는 0. 요 새끼의 두근은 요 새끼의 근은 요 새끼 이렇게 치워나면 이거 근 찾을 수 있지. 뭐랑 뭐야? t가 2고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그럼 근이 2랑 마이너스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건 아닌 거지. 그럼 뭐가 t가 원래 뭐였어? 2의 x제곱이었지. 그럼 2의 x제곱이 2가 되는 x값을 찾으면 그게 뭔 거야? 알파 베타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알파 넣으면 2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방정식의 이 방정식의 근은 t라는 새끼의 근은 2의 알파 제곱인 거 아니냐고. 2의 베타 제곱인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은 t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x에 알파를 넣고 x를 베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t 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진짜 이해돼? 네네. 너 로그에서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다시 물어본다. 치환했을 때 그때 방정식의 근은 뭔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자, 9의 x제곱은 3의 x 플러스 1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얘도 똑같이 t로 치환할 겁니다.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3t는 k 이렇게 돼요. 지금 선생님이 푸는 방법 잘 보시고 앞으로 요 풀이 진짜 많이 사용할 거니까 뒤로 갈수록 고고 2 되면 진짜 많이 사용할 거니까 꼭 좀 잘 봐두세요. 자, 일단 치환은 범위를 남겨야 됩니다.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면 t는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커집니다. t는 0보다 커져요. 아까 쌤이 fx는 gx라는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찾는 거라고 그랬죠? y는 fx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럼 마무리합시다. 이 2차 함수랑 요 상수 함수가 몇 번 만나야 된다는 문제입니까? 근이 두 개라는 건 두 번 만나려면 K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조심해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까? 왼쪽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까? 아니죠. 이유는 t는 0보다 큰 값들만 집어넣을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이만큼만 그려주시면 문제가 끝났습니다. 노란색 그래프랑 y는 k가 두 번 만나려면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풀어주시면 끝나요. 근데 보통은 무식하게 어떻게 푸냐면 답지들은 다 이렇게 풉니다. 넘겨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양수여야 되니까 두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여야 됩니다. 곱이 0보다 크고요, 합이 0보다 크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데 그렇게 풀지 마세요. 함수로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함수로서. 앞으로 방정식, k 포함한 방정식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보세요. 왼쪽 그래프랑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두 번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근데 왼쪽 그래프가 범위가 없었으면 요거랑 두 번 만나려면 이거보다만 k가 크면 두 번 만나요. 근데 여기에서 범위가 있잖아요. 0보다 크다라는 범위.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값들만 값을 가져요, 얘가.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랑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두 번 만나려면 여기 꼭지점에 x좌표, y좌표 찾아야 되겠네요. 여기가 2분의 3, 4분의 9 빼기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네요.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위에 있으면서 0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0보 이게 y는 0이에요. 0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몇 번 만나게 됩니까? 노란색 그래프랑 2번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근이 2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요렇게. 근데 이 풀이는 고1 중간고사 때도 그거 하셨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에 이런 문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서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데 능키라고 잡아가지고 상수함수와 이결점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완전 내신용은 뺄게요. 완전 내신용은 뺄게요. 저거는 그래서 유형 중에 실생활 활용은 아예 뭐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는 내용이라서 빼고 볼게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몇 개는 날릴게요. 29번 하나만 날리면. 자, 그 다음에 x에 로그 x 걸려있는 것도 날릴게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7번 보시면 이번엔 지수 부등식을 구하래요. 2의 2x 제곱이 2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쌤은 보자마자 둘 다 4나 2분의 1이나 2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하세요. 얘보다 뭐 하게 된다면 요식 전체보다 커질까요? 준영아,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어떻게 돼야? 동그라미랑 세모의 대소 비교가 어떻게 돼야 2의 거듭 제곱에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이 값보다 커질까요? 세모가 더 커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유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증가함수기 때문입니다. 증가함수라서 x값이 클수록 y값이 커져요.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면 동그라미가 커야 될까요? 세모가 커야 될까요? 이걸 만족시키려면 이때는 동그라미가 더 커야 됩니다. 왜? 감소함수기 때문에 x좌표가 작을수록 커지고 클수록 작아집니다. 따라서 지수부등식을 풀 때는 주의해야 될 거, 밑의 크기가 1보다 큰지 0하고 1 사이인지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보다 크면 바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x 제곱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6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거 너네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이것도 치환하는 유형. 치환하는 유형은 지수에서도 나오고 로그에서도 나오고 삼각함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좀 잘 안 나오고 좀 특이하고 이러면 그냥 좀 빼줄 텐데. 자, 이렇게. 자, 얘를 풀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밑을 뭘로 통일시킬까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밑을 뭘로 통일시킬까요? 지수 있는 거 밑을 뭘로 통일시킬까요? 서정아 뭘로 통일시킬까? 2로 통일시킵시다. 그럼 2로 갈게요. 2분의 1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2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야 돼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시면 요 새끼는 t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다가 2승한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에 뭐가 붙냐면 5분의 1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이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플러스 16은 0보다 작다. 2분의 1이죠. 2분의 1인데 왜 5분의 1이라고 썼을까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2분의 5가 붙어야겠네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승이 맞습니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면 2인데 여기 플러스 1이었나봐요. 플러스 1이었어서 마이너스를 꺼내면 플러스 1이었어서 얘는 2가 돼서 여기는 10이 됩니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을 풀면 8,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t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t가 무엇이었으니까 원래대로 고쳐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3. 1보다 마이너스 x가 크고 3보다 작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여러 번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고 이게 제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치환해서 2차 부등식, 치환해서 2차 방정식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들. 자, 그 다음에 9번은 합시다. 자, 9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 1이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아진다고, 지수에 관계없이. 그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9번 보시면 x 2에 x-1. 그리고 이것도 포함해야 되겠다. 자,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니까 첫 번째 x가 0하고 1 사이라면 두 번째 x가 1이라면 세 번째 x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푸는 문제입니다. x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니까 얘가 크려면 지수는 2x-1보다 5-x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간단하게 지수가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보다 크면 2x-1이 5-x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근데 1이면 확인합시다. 1, 1승 1, 4승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참, 그래서 1은 해가 됩니다. 따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3x가 6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범위에서 성립합니다.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 3x 6보다 크거나 같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보다 클 때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등식을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1이다. 0하고 1 사이다. 이렇게 세 개의 답이 나와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얘는. 자, 두 개만 더 하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세 개. 짜잔. 10번. 10번 보시면 연립부등식으로 표현된 지수부등식. 근데 지수부등식이 실제로 수능에도 내신도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너무 좀 그냥 갈게요. 3의 x제곱을 t라고 잡을게요. t제곱 t 곱하기 3의 6승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밑에는 4의 x제곱을 t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위에 거 먼저 풀면, 위에 것만 먼저 풀게요.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잡은 거예요. 그러면 t제곱 빼기 3의 6승분의 1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는 t가 0이랑 3의 6승분의 1이 나와서 t가 0보다 작든가 3의 6승분의 1보다 크든가 이렇게 되고,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t는 항상 0보다 커서 얘는 불가능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답이 되고요. 따라서 3분의 1의 x제곱이 3분의 1의 6승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6보다 x가 작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고, 두 번째 부등식은 4의 x제곱을 2의 x제곱을 또 t라고 바꿔주시면 t제곱 플러스 2의 6제곱 17 곱하기 2 곱하기 t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넘어가시면 t제곱 마이너스 34t 플러스 6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2 곱하기 32 2 곱하기 3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t의 범위는 2부터 2의 5승까지로 바뀌고, t가 2의 x제곱이었으니까 x 값의 범위는 1하고 5 사이 이렇게 됩니다.
연립부등식이란 이것도 만족시키면서 이것도 만족시키는 걸 찾으라는 거라서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립부등식 푸는 거 기억납니까? 6보다 작다 와 1하고 5 사이의 공통 범위를 찾으라는 거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건 1하고 5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저기 11번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12번까지만 하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12번 보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범위를 구하래. 이것도 이렇게 풀 거야. 얘도 이렇게 풀 거야. 근분리로 풀면 되게 어려워. 지금 쌤이 푸는 풀이가 제일 쉬운 풀인데, 자 아까도 왼쪽에 k를 놔뒀잖아. 이번에도 그냥 한쪽에 k를 놔두고 t 들어있는 건 다 보내. 그러면 봐, fx가 이렇고 gx가 이랬을 때 여기를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여기가 gx, fx. 채훈아, gx가 fx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보세요. gx가 fx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보세요. 알파하고 베타,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다. 요게 지금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야. g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f라는 함수의 함수값보다 크려면 그럼 x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되는가?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 y는 k라는 상수함수와 y는 요 새끼라는 2차 함수가 항상 요 새끼가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맞나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범위라는 게 있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0보다 클 때만 그릴 거라. 그래서 얘를 0보다 클 때만 그리면 1,1이 꼭지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주황색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 그래프고, 그럼 이 주황색 그래프보다 항상 상수함수가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k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끝.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근분리로 막 너네 근해분리라고 배웠죠? 중간고사 시험 보면데 기억나요? 근해분리라는 거 알아요? 한근은 1보다 큰데 한근은 3보다 뭐 작아야 된다. 한근은 1보다 작은데 한근은 3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 기억나요? 그거 막 애들 경축판, 뭐 축구 한 판, 뭐 이런 식으로 한 판 쭉 이런 거 외워가지고 막 푸는 문제인데, 그거 그렇게 말고 두 그래프로 나눠가지고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푸시는 게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푸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쓸 테크닉인데, K 포함하고 있는 방부등식은 K 포함하는 이거는 3년 내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풀이입니다. K 포함하고 있는 방부등식은 fx는 k라는 방정식 또는 fx가 k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그래프 y는 fx, 얘는 무슨 뜻? y는 fx 그래프와 y는 k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되고, 교점 x좌표,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요 그래프가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의 x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K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꼭 상수함수와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문제를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빠르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세요. 정리하시면서 안 되는 것도 질문해주시고. 네.
이어서 4시 50분부터 이어서 크게 저거 로그 부등식 방정식 할게요.
근데 풀이랑 헤어졌어. 왜 이렇게 아파? 이게 쉬고 있습니다. 어떤 거였어? 아, 수준형. 아, 나 아니죠. 있었죠. 맞아.
그렇죠. 거의 장대인데. 마리아 카드 장대인가? 여기는 비가 그래서 제가 맞아주겠다. 늘 있었습니다. 물린 저주 장식이야. 그래도 짜잔. 또 정리해봤어요.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정리해보시고 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다 갖고 와서 질문을 좀 해요. 했어. 내가 할게. 내가 맞다. 짜자잔 짜자잔. 예쁘리. 오구.